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해야 돼요. 아, 실패 길을 가보자.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선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에서 인지심리학과 교수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인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아는지,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아직, 어떤 것을 더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자신을 아는 것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인지는 그냥 메타인지를 키웠으면 그럼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메타인지를 키우면 뭐 시험을 다 100점 받을 거다.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메타인지는 진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실수거든요. 실수를 하면서 실수를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실수 경험이 더 많이일수록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실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괜찮다. 그런 메타인지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면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아니면 이거 보면서 조금 재미없고 어렵네. 그러면 그 생각하는 자체가 모니터링 능력이에요. 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컨트롤 단계예요. 컨트롤은 우리가 행동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공부할 때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모니터링이고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좀 헷갈려서. 이런 게 다 컨트롤 단계예요. 이제 심플해 보이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은 그대로 하면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공부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컨트롤 하면서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근데 친구한테 연락하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리사 너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아직 못했어? 이렇게 나올까 봐 우리가 이제 그런 완벽한 컨트롤 단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아주 뚜렷하게 나는 이거를 알고 이건 모른다. 그러면은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거 걱정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똑똑한 리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이 원래 느리고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도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친구들이 그냥 그것도 몰라? 그럴 때 우리가 벌써 창피해지면서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아이들이 우리는 빠른 척, 완벽한 척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되게 슬픈 착각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실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올챙이잖아요.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 어른들이 선생이나 부모나 그런 실수할 기회를 약간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놓치게 하는 거예요. 네, 메타인지는 진짜 아기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키워줄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 때 정말 많이 실수할 수 있게.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 가면은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실수만 한 게 아니거든요. 실수했으면서도 성공도 있었겠죠. 실수를 넘어왔겠죠. 아이가 실수를 하면은 성공도 있구나. 성공 전에 항상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 골든타임 초등학교 때 계속 키우게 됐으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은 어려운 게 나왔다. 근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면서 그 다음에 성공이 있다고 벌써 알게 됐어요. 메타인지 없는 학생들은 어려운 거 생기잖아요. 그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더 힘들고 그리고 포기하는 것도 더 많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자신이 없어서 실수할까 봐 그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그런 성공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더 공부 잘하게도 할 수 있고 뭐 성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해주는데 그것도 또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때 메타인지가 좋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1등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메타인지는 순간적으로 쭉 오랫동안 계속 조절하는 게 그 핵심이거든요. 그 메타인지는 그냥 한 번 키우기 끝.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또 회사 뭐에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춰서 이런 문제 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올챙이로 되고 실패 길을 가보자. 그리고 극복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어렸을 때 메타인지가 좋았다 생각해서 모든 문제를 더 잘 성공할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와서 우리 아이는 벌써 고등학생인데 너무 늦었나? 근데 늦지 않았어요. 그때도 또 어른이라도 지금 저도 제 나이에 매일매일 메타인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어려운 게 우리 어른 됐으면 실수하는 게 더 창피하거든요. 그때는 메타인지 사용하는 게 좀 더 용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키울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나는 할 거다. 이게 훨씬 더 이제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막 숨기는 것보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슬픈 건데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너무 모든 나이에 메타인지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키울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공부를 할 때 실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할 때 그 아이가 혼자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맞았는지, 무엇을 틀렸는지, 어떤 것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냥 아이가 테스트하고 부모가 채점하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애가 이제 숙제를 시작하는데 뭐 10분 뒤에 나 다 했어. 아니면 멍하게 있거나 뭐 이제 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많은 부모들이 아니 너 더 해야지. 30분 더 해. 그러면 그것도 부모가 대신 컨트롤을 해서 아이가 또 다시 실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애가 어렸을 때 실패해도 괜찮을 때 이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스스로 완전히 겪어보는 게, 그리고 자기가 조절을 해갈 수 있게 실수를 해야 되고 그 실수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연구를 보면은 6학년쯤 될 때 있잖아요. 컨트롤이 완벽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빨리 답을 받는 것보다 다른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면은 더 창의적인 이제 그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 훨씬 더 아주 새롭게 나 그 생각 안 했네. 그러면 더 이제 뇌 안에서 세포 있는 길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게 창의성이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배워가니까 같이 설명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그 학습 방법이었고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